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전 좀 바빠요. 소위 남들이 말하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죽기 전에 봐야 할 등등등 이런 거 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일상을 오감으로 음미하느라 바쁜 거라서 제가 바쁘다고 하면 주변에서 좀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거대한 소용돌이에 합류된 느낌이라 정신이 좀 없거든요. 이 와중에 주변을 잠시 둘러보니 정보도 너무 많고 물질도 너무 많네요. 하나라도 제대로 즐기려면 정보와 물질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질부터 해볼게요. 요즘 정리의 기술 중 하나가 버리라는 건데요. 버리는 거 스탑! 환경 차원에서라도 이젠 정말 다 같이 쓰레기를 목숨 걸고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 보기. 일주일, 한 달, 1년만? 못 버리게 하면 아마 안 살걸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곳곳에 쌓여진 물건을 살펴보면 내가 그동안 뭘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취향이 대충 보이는데 전 개인적으로 옷 욕심이 좀 과하네요. 물건이란 많아도 많을수록 그것들이 제 감각을 오히려 무디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젠 옷뿐 아니라 뭐든 사기 전에 잠시 멈춤. 그리고 생각하게. 생각 끝에 내린 중간 결론. 이미 내 주변은 투머치고 투머치는 감각적으로 사는 걸 방해한다 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쟁여놓은 것들도 누적되면 그 자체가 저를 둔탁하게 만들더라고요. 인간은 행동 전에 누구나 다 계산을 하잖아요. 이왕 하는 계산 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14번째 성인 건강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성인 건강을 위해서 3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몰입할 수 있다. 저의 성인 건강을 위해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입는 기쁨, 먹는 기쁨, 몸 만드는 기쁨 되겠습니다. 한참 동안 얘네들만 잡고 늘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얘네만 잡고 늘어질 거냐면 일단 2년 정도 초 집중해 보려고요. 그럼 오늘은 입는 기쁨 입성하겠습니다. 과거 저는 옷에 환장한 사람답게 옷이 꽤나 많아서 매일 패션쇼 하면서 살았는데요. 예전에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연수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무척 길고 힘든 연수였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한 선생님이 기억나요. 제가 다음날 무슨 옷 입고 올지 기대하는 게 연수 오는 재미 중 하나라고요. 매일 다른 옷으로 액세서리와 구두까지 완벽하게 세팅해 가며 입던 시절이었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었나 봐요. 지금은 같은 옷도 여러 번 입고 입다가 실증이 나면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다 바지에서 치마로 트랜스포밍 된 애들이에요. 이건 잘 안 입는 셔츠와 스커트 붙여서 만든 거고요. 멋지죠? 멋진 것보다 더 좋은 건 이렇게 만든 애들은 웬만해서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계기를 굳이 찾아보면 환경 다큐들 덕분 같아요. 언젠가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카솜을 하나씩 채취해서 앞치마에 채워나가는 걸 보면서 느낀 작은 깨달음. 청바지 한 장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물이 오염되는지 그 실상황을 알게 되면서 받은 커다란 충격. 청바지의 원료인 목화솜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농약이 사용되고 말리고 가공하는 공정에서도 많은 물과 전기,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면티 한 장, 청바지 한 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유쾌한 비관론자라서 환경에 대한 뉴스를 보면 걱정과 슬픔이 한가득인데요.
사랑하는 만큼 슬프고 관심 있는 만큼 걱정하는 거라 어쩌지도 못해요. 유쾌한은 왜 붙였냐면 저는 인간의 휴머니즘과 집단 지성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은 걸 해결할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암튼 걱정은 걱정이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옷을 개성 있게 입는 기쁨을 포기하기는 싫고, 그래서 시작한 게 옷 변형, 리폼이에요. 제 옷장엔 리폼한 옷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거죠? 리폼을 하면서 환경 하나도 안 망치면서 수선집 사장님의 기술과 노동으로만 돈이 돌아가는 착한 경제 패턴이니까요. 저는 홈쇼핑에서 여러 개 줄 때 산 옷들은 직접 고르지 않아서 그런지 사놓고도 안 입거나 몇 번 입고 버리는 일회용 취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회용 얘기 나온 김에 마스크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저도 코로나 시기 내내 마스크를 한 달에 1개 정도만 썼는데 그 비결은 당연히 천 마스크요. 평소 천 마스크만 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천 마스크 위에 일회용 마스크를 써요. 얼굴에 직접 닿지 않으니까 그걸 재사용하다가 염색하는 날 그 마스크와 안녕 하는 거죠. 안녕할 땐 귓바퀴 고무줄 절단해서 고무줄이 바닥 어복 목에 걸리지 않게 해서 버리고요. 이런 게 귀찮은 것 같지만 이번 한 번쯤 하는 자세가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헤아려 보면 조금 편하다는 이유로 막 쓰는 건 양심이 찔려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얼마 전 식당에 갔는데 손님도 많고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그릇은 녹그릇이랑 사기를 주로 쓰는데 그 노수저들을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게 뭐죠? 일회용 비닐에 담아주면 좀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나? 전 그런 식의 위생관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비닐들 어디서 뭐하고 있겠어요. 어느 바다를 떠돌다가 물고기들 질식시키거나 섬 모래사장에 가득 쌓여 있겠죠. 쓰레기 더미에서 바다 거북이 알 낳을 모래를 파지 못해서 결국 알을 낳지 못하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정도의 위생은 포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위생적인 것도 아니고요. 암튼 이거 보시는 분들 과대 포장하는 상점 있으면 이러지 말자고 민원 제기 한 번씩 해주면 언젠가 과대 포장이 사라지고 우린 맑은 물 좋은 땅을 기쁘게 누리다가 당당하게 물려주고 우아하게 떠날 수 있겠죠? 좀 꼰대 같나요? 그래도 리폼은 하고 싶다고요? 오케이. 일단 옷 정리부터 합시다. 컬러별, 길이별로 정리하다가 오랫동안 입지 않은 애들은 따로 뽑아 놓으세요. 요즘 정리 이론에선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론은 이거예요. 설레지 않는 것들을 다시 설레게 만들자. 잘 안 입던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매치해 보세요. 설렘 주의하시고요. Yeah. 그리고 마음씨 좋고 실력 좋은 수선집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 순간 명품 탄생. 명품이 따로 있나요? 저희 창의력과 수선집 아주머니의 피땀이 어우러진 세상에 단 하나인 얘네들이 명품이죠. 술가말 아무나 갖는 명품은 더 이상 명품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주문해서 저녁에 배달되는 게 무슨 명품이에요. 인스턴트지. 저는 상상을 막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옷장 구석에 처박힌 옷들을 몸속의 염증이나 셀룰라이트로 간주하고 이 옷들이 정리되면 몸속도 깨끗해진다고 믿으면서 천천히 하나씩 리폼 계획을 짠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짓는 건 이렇게 하면 뭔가 재밌으면서도 개운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손길과 의지가 담긴 것들로 주변이 채워지면 창조적인 욕구가 만족돼서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는 법이잖아요. 얼마 전에 일기장을 봤는데 불과 몇 년 전 저는 권태감과 무기력에 좀 지쳐 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사이렌 소리가 너무 길다.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만사가 귀찮다. 매일 산책시키는 강아지도 지겹다. 그래도 이왕 나가는 거 예쁘게 입고 나가야겠다. 일상 자체 그 모든 게 귀찮았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테리 황제님을 지겹다고 했나 몰라요? 그 와중에 예쁜 옷 입을 생각을 하면서 기운을 차렸으니 옷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옷과 날씨와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날은 욕망이 완전히 충족된 사람처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어떤 감각보다 옷이 중요하다. 몇 년 전 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강아지랑 산책을 다녔네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라는 책이 생각나서 읽다가 웃음 빵 터졌어요. 아무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옷이 중요한데 그냥 이쁘다고 막 입는 건 이제 좀 재미가 없고 제 옷에 특별함을 부여해 보기로 했어요. 요즘 제가 몸을 만들고 있으니까 몸이 드러나는 걸 포인트로 잡아보려고요. 여름이기도 하고 몸을 만드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서 저 또 신났어요. 저는 삶이 밋밋하다고 느껴질 때 옷을 살짝 손봐서 단 하나가 된 그 옷을 입으면서 스페셜 썸씽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살이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강 주변에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를 많이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팅커벨처럼 생긴 거 있죠? 근데 여러 마리가 방충망에 붙어 있을 땐 이게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상 타임. 얘네가 단 한 마리만 있어요. 팅커벨처럼 생긴 애들이 동네별로 한 마리만 있는데 심지어 하루만 산대요. 그런 애를 오늘 우리 집 방충망에서 마주쳤다면 행운이다, 축복이다, 사진 찍고 난리 나겠죠? 삶이 매혹적인 이유는 희소성이잖아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이럴 때 연인은 불붙고 물건은 귀해지는 희소성의 가치는 언제나 애틋하니까요. 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팅커벨 같은 제 옷들을 나중에 구독자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지금 170여 명의 구독자분들은 나중에 저를 만나면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170명 중 하나였다라고요. 구독자가 막 늘어서 100만 명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릴 거거든요.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 없는데 그 귀한 시간에 유명인도 아닌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기왕 듣는 거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나중에 저랑 만나서 몇 회에 어떤 말들이 왜 좋았는지 그런 대화 같이 나눌 수 있게요. 우린 언젠가 만나겠죠? 인생은 선택, 만남도 선택. 안녕. 성인들의 보건쌤 뮤령과 함께하는 섹시한 건강 이야기.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